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수의해부학 강의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채널에 실시간 카테고리에 예전 영상이 있긴 하니까 몰아서 보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는 저와 같이 한 개의 뼈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과생들은 고락의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본과생들은 영상 진단을 잘 알기 위한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척추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척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 개 한 개의 뼈를 척추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모여 있는 긴 연결을 척주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척주는 이렇게 척추뼈들로 이루어져 있죠. 앞쪽에 cervical vertebra, thoracic vertebra, lumbar vertebra, sacrum, 그리고 coccygeal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쪽에 cervical vertebra 같은 경우가 목뼈, 경추라고 하고 또 영어로 cervical vertebra라고 합니다. 총 7개가 존재하고요. 뒤쪽에는 등뼈, 흉추, thoracic vertebra 이렇게 얘기하는데 1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umbar vertebra 같은 경우가 허리뼈, 요추라고 얘기하면서 7개가 있습니다. 뒤에 sacrum 같은 경우에는 천추라고 하는 엉치 척추뼈가 3개가 모여가지고 천추를 이루고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뒤로는 꼬리뼈, 한자로 미추라고 하고 영어로 콕시지얼 혹은 카우덜 벌테브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같은 뼈를 한자로도 말하고 순 우리말로도 말하고 영어로도 말했죠. 네,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 우리말로 다 일단 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드에서는 여전히 한자어가 통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쓰는 건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보면은 경추 7개 중에서 첫 번째 1번, 2번 뼈가 있죠. 1번 뼈가 아틀라스, 2번 뼈를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데요. 요걸 하나씩 볼게요. 자, 아틀라스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1번하고 2번에만 이름을 붙여놨죠. 왜냐하면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틀라스 종류들 보면은 종류가 많은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게 아마 강아지 개의 척추 1번이랑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시 해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조금 더 오른쪽에 보면 글자가 적혀 있는데 저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통 뼈를 기억하고 해부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3D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다 따라 그려보는 걸 꼭 강조를 합니다. 되게 낡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머릿속에 진짜 잘 남으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따라서 그려보십시오. 따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은, 보통 타블렛 PC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죠. 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펜으로 한번 따라 그려보고, 바깥쪽 라인을 따라 그려보고, 그 옆에 구멍이 나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밑에도 구멍이 있구나, 그리고 앞뒤로 큰 구멍이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진을 지우면은 이렇게 그림이 남겠죠. 그럼 그 그림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름을 볼게요. 자, 이 뼈를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왜 아틀라스라고 하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우스의 형벌을 받아서 지구를 떠받들게 되는 아틀라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추가 머리를 떠받들고 있잖아요. 머리라는 그 무거운 머리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아틀라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옥시피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카풋, 시풋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원에서 머리라는 뜻이고 오비가 붙으면은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뒤쪽, 우리말로는 뒤통수가 되겠죠. 그래서 뒤통수와 첫 번째 아틀라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 관절이니까 아틀란토 옥시피탈 조인트, 혹은 그 공간을 아틀란토 옥시피탈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아틀라스는 우주선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주선이랑 생겼으니까 윗면이 있을 거고 아랫면이 있을 거고 양옆으로 날개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몸통이 부분이 뚫려 있을 거고,
그래서 위쪽을 뜻하는 돌살, 아래쪽을 뜻하는 벤트럴. 그래서 돌살에도 돌기가 있고 벤트럴에도 돌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돌살이나 벤트럴이나 크레니얼이나 카우달이나 세지탈, 플레인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마 알고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신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따라해 보시면 돼요. 돌살은 등 쪽, 벤트럴은 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버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튜라는 게 작게, 이제 그 튜버클룸이 이제 작게 볼록하다라는 소리인데, 튜라는 게 부풀어 올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원에서, 그래서 튜버클룸이라고 하면은 작게 부풀어 오르는 뭔가 돌기가 있구나. 그래서 돌살 튜버클 위쪽에 조그만 돌기가 있고, 벤트럴 튜버클 아래쪽에도 조그만 돌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위쪽은 우주선처럼 생겼으니까 약간 굽어 있겠죠. 그래서 아크, 보울이라고 해서 둥그렇게 굽어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 아치를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라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라는 게 뚫렸다는 소리거든요. 구멍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포라멘이 구멍이라는 소리고요. 이게 복수 형태가 되면 포라미나가 됩니다. 지금 구멍이 한 개가 있으니까 포라멘, 구멍이 여러 개가 있으면 포라미나라고 하는데, 그게 바깥쪽에 뚫려 있으니까 레터럴, 그리고 가로 쪽에 뚫려 있으면은 트랜스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에 난 구멍, 트랜스버스 포라멘, 옆에 난 구멍, 레터럴 포라멘인데, 레터럴 벌테브라 포라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벌테브라는 척추라는 소리죠. 그리고 날개가 있겠죠. 우주선이니까 날개가 생길 건데, 이 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윙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알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날개를 이야기하는구나. 어원이 그래요. 어원이 알라가 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날개에 페임이 있죠. 너치라고 하는데, 저걸 나치라고 하기도 하고 노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휴대폰에서 노치라고 부르죠. 근데 해부학에서 나치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치의 어원이 뭔가 도끼로 콱 찍었을 때 이렇게 패이는 부분을 나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날개에 있으니까 날개 페임이라고 해서 알라 나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목한 부위인데, 포베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저수지처럼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부위를 포베아라고 하고 오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오목한 부위에 뭔가가 얹혀지겠죠. 그 얹혀지는 부위가 2번 경추에서 나오는 덴스라는, 그러니까 이빨이라는 어원이죠. 그래서 이빨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얹혀지는 부위다 보니까 포베아 덴티스라고 하는 오목한 부위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쪽에 아틀란토 옥시피탈 조인트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우주선처럼 생겨 있는 첫 번째 아틀라스가 있는데, 그 아틀라스는 위쪽에 도살 튜버클, 아래쪽에 벤트럴 튜버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구멍이 나 있는데, 바깥쪽에 나 있는 구멍이 레터럴 벌테브라 포라멘, 그리고 가로로 나 있는 구멍이 트랜스버스 포라멘.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있는 쪽에 윙이 생기는데, 그 윙 앞쪽으로는 페임이 생기니까 알라 나치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큰 구멍, 척수가 지나가는 큰 구멍인데, 그 구멍에는 오목한 부위가 생겨서 포베아라고 부르는데, 뒤에 있는 덴스가 얹혀지는 부위니까 포베아 덴티스라고 부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빠르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꿀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대로 외우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멘트가 있죠. 요 멘트가 나중에 해부하고 오럴 테스트를 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만 통과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멘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지나가죠. 저게 구멍이 뚫려 있고 페임이 있다라는 건 무언가가 지나간다는 소리인데, 무엇이 지나가냐 하면 저 빨간 선이 척추동맥입니다. 척추동맥이 심장에서부터 해서 머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딘가에 구멍을 다 통과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구멍이 트랜스버스 포라멘이고요. 그 트랜스버스 포라멘을 통과해서 나온 구멍, 혈관이 다른 구멍을 통해 가지고 머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라테럴 벌테브라 포라멘으로 들어갈 건데, 그냥 쑥 들어가기에는 너무 각도가 심하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알라 나치가 패여 있어가지고 그 알라 나치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머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해부학을 공부하실 때 뭔가가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뚫려 있고 이런 부위들은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무 외우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기능을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번 경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